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언문 일부를 오늘 오프닝으로 대신합니다. 기부서약은 제가 쌓은 부가 단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넘어선 신의 축복과 사회적 운,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도움에 의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 불평등에 관한 문제 해결,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자선단체들이 더욱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차근차근 구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하면서 좌충우돌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 방식의 기부와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도전과 실패를 통해 지속적으로 배워나갈 것이며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꾸었던 꿈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도전하는 수많은 창업자들의 꿈이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봉민 대표의 기부 선언문이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데요. 중고차 업계의 반발이 큽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도 무산됐는데요. 한국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 곽태훈 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 여기에 중고차 판매 사업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고 회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네, 전국에 업체가 6천여 개의 업체가 있고요. 네. 회원 수는 한 5만여 회원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 연합회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한 90, 한 5%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6천 개 업체 그리고 5만 명 정도 회원이 있는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 곽태훈 회장과 오늘 인터뷰 나눠볼 텐데요. 자, 현대차 같은 완성체 업체들이 중고차 거래시장 참여를 처음 밝혔을 때부터 지금까지 중고차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유통 구조상 네. 완성차 시장이 절대 독과점 유지 때문에 네. 현대 기아차가 상생은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 업계 기본 입장은 중고차 소매 시장 진출은 절대 불가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저희들은 이 중고차 시장을 49년 동안 지금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30만 가족이거든요. 5만년 종사원들하고 합치게 되면은. 네. 그러면 30만 가족은 어디로 가라는 말씀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사실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어젠가요? 그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가 발족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중고차 판매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입장을 선회하셨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아니었습니까? 예. 저희도 상생협력위원회라는 현대기아차 중고차 시장 네. 진출을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되고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불참을 했습니다. 상생은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상생 접합동을 지정을 해줘야만 저희들은 30만 가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의 발족 자체도 동의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중고차 분들은? 네네. 그렇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생 테이블에 앉게 되면은 네네. 네, 저희들이 대기업하고 상생으로 비춰주기 때문에 그 모순 때문에 절대 또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네, 화요일이요. 보니까 어제. 협약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인하게 되면은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전에 모임은 가지셨습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예, 그 전에 미팅은 몇 번 했었습니다. 누구 예. 참여했습니까? 예, 현대하고도 한두 번 했었고요. 네. 예, 또 을지로위원회 위원분들하고 또 양연합회 또 회원분들하고 예, 또 산자부 위원회에서도 예, 한번 다루시고 그렇게 많이 해줬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회장님은 우리는 상생할 수 없다. 이거는 상생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종목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군요. 네네네. 저희들이 예, 어디 이제 대기업이 그 완성차 업체에서 완성차 업체만 아니 완성차 업계에서는 완성차가 제대로 만들어서 좀 수출도 하시고 해야지. 저희들이 완성차 업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독과점 때문에 네.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모였을 때 몇 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무척 만났었어요. 미팅을 했었고. 그때 여당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래도 피해가 안 보는 선에서 네. 상생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피해. 예, 그렇게 말씀. 네네. 예, 우리 저희 업계에서 피해를 안 보는 선에서. 그런데 대기업이 들어오는 순간 저희들은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피해가 없습니까? 그럼 예, 뭐 실질적인 대안을 내놨습니까? 피해를 안 보는 선이라고 하면 피해를 어떻게 안 볼 수 있는지. 그 대안은 없습니다. 현재 내놓은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완성차 업계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하던가요? 완성차 업계 측에서는 인증 중고차를 하겠다. 인증 중고차를 하겠다. 네네네. 그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인증 중고차를 이제 하겠다고 네.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인증 중고차는 이제 현대나 기아에서 말씀하시기를 5년에 10만 킬로, 네. 5년에 10만 킬로 이내 차량만 인증 중고차를 해서 팔겠다는 겁니다. 5년에 10만 킬로 차만 본인들은 팔겠다, 중고로? 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러면 10년이 넘고, 20만 킬로가, 10년이 넘고 하는 차도 그 키로수 많고, 그런 차만 저희들이 팔면 이게 되겠습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말씀만 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로, 그러면 5년에 10만 킬로는 현대 기아 그 완성차 업계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네.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무슨 또 보증을 또 해주고 인증 중고차를 해서 팔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럼 차라리 그럼 10년 이상 된 차를 20만 킬로 넘어간 차를 현대 기아에서 팔아라. 네? 네. 보증을 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팔고 해야 저희들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좋은 차는 뭐 현대에서 팔고 키로수 많은 차는 중고차 업에서 팔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5년에 10만 킬로면 사실은 알짜 매물인데 네, 가장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네네. 이것만 완성차 업계에서 팔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상생의 대안이 아니다. 말도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해석도 있어요. 현대차 등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거래 시장에 참여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차량 상태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를 찾지 않겠냐. 그러면 중고차 시장 규모가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건데 그러면 중고차 업체도 좋지 않겠냐. 이런 해석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유,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 지금 완성차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차를 75%에서 80%를 기아 현대가 조가점을 좀 하고 있고 신차를 팔고 있는데 새 차를 팔면서 중고차를 다 매집을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대가 들어와가지고도 절대 현대 기아가 들어와서도 저희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건 절대 생각이 안 듭니다. 저희들은 네네. 자, 사실은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좀 우려 그리고 불만 같은 게 있는 게 현실입니다.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허위 매물이라든지 거래의 질이라든지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완성차 업체가 들어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근데 허위론 말입니다. 지금 뭐 저희 그 회원들도 아니고 그 비회원들입니다. 주위에서 네. 사무실 차려놓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때문에 저희들이 한 5만여 회원사들이 굉장히 이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좀 강하게 좀 처벌도 좀 하시고, 네. 처벌도 좀 하시고 아주 그 정부에서 그런 사이트를 아주 그냥 폐쇄를 시키고 하면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수 몇 분 때문에 네. 저희 업체에서 성실하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매도돼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속상하시죠. 이런 얘기 들을 너무 때마다. 속상합니다. 너무너무 알겠습니다. 속상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좀 정부가 강력하게 처벌을 해줘라. 그래야 저희들이 피해를 안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연합회 쪽에서 이 중고차 판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좀 생경 적합업종이 되도록 해달라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죠? 신청하신 지? 네네. 근데 이게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동방성장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중기부로 넘겼는데 그 서류를 중기부로 넘겼는데 생경적합업종이 좀 안 좋다고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다시 그 심의를 거쳐서 검토해가지고 저희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표명을 하면서 생경적합업종으로 꼭 지원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그렇게 계속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원래 어제 예정됐던 그 중고차 상생의 발족식에는 국토부 장관, 중벤부 장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완성차 업계죠. 네네.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 있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이런 데에서 들어오기로 했었던 건데 이거 자체가 이제 무산됐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리에 앉으실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근데 상생으로는 안 되고요. 상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단어를 쓰면 우린 앉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네네. 상생이라는 건 할 수 없고 정부에서 나서서 일자리 창출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희 소상공인을 위해서 생경 적합업종으로 꼭 좀 지정을 해줘야 저희 회원사들이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제일 바람입니다. 저희들 힘도 없고 다 그렇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법으로 지정되면 완성차 업체는 절대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 완성차 업계가 진출하는 것 자체는 전혀 여지 없이 반대하시는 거고요. 중고차 업계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고차 업계도 코로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완성차 업계예요. 어제 중고차 상생협력위가 무산됐고요. 저희가 오늘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회장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또 빠른 시일 안에 완성차 업계 쪽의 인터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언론에 보도된 정만기 완성차 업계 KAMA 회장의 발언으로 제가 좀 대신할게요. 정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중고차 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 건 상생협력 방안 시행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을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